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일단 오늘 2월 19일 이강인 선수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축하하고요. 이제 24세가 됐네요. 24세. 조금씩 전성기로 접어든 그런 나이죠. 그러나 파티는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24세가 되는 오늘 PSG 파리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있죠. 1차전에서 3대0으로 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더구나 홈 경기입니다. 파리 홈. 일단 오늘 경기 앞서서 PSG 파리 관련된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해 무패를 기록했죠. 올해 들어서 패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2025년 올해 치러진 12경기 중에 무려 11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굉장한 승률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브레스트와의 1차전에서 3대0으로 3골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주말에 툴루즈와의 리그1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 그러니까 마르키노스, 덴벨레, 비티냐, 네베스, 누누 멘데스 이렇게 5명 정도 핵심 선수들을 휴식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는 파리 상대로, PSG 파리 상대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래도 파리가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내용은 덴벨레가 어떻게 놀라운 전환을 맞이해서 이렇게 굉장한 골을 터뜨리고 있냐,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이었죠. 초가을 10월 1일 날 열린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소집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아스날의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덴벨레가 완전히 환골 탈퇴해서 올해 들어서 무려 15골 넣으면서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에게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제일 잘한 행동이 런던에서, 그러니까 아스날 상대로 런던에서 모두가 나를 비난했지만 덴벨레를 출전시키지 않은 게 내가 제일 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덴벨레하고 엘리케 불화설까지 났었는데 덴벨레가 골이 폭발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도대체 뭘 먹은 거냐고 엘리케 감독이 농담할 정도로 덴벨레가 올해 들어서 골을 폭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공을 덴벨레한테 돌린 엘리케 감독인데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당시 관계가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라커룸에서 엘리케 감독과 덴벨레 사이에 굉장히 격렬한 언쟁도 오가고, 덴벨레가 또 팀 훈련에 늦어서 지각해서 굉장히 엘리케가 화가 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스날에 출전시키지 않고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덴벨레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환골 탈퇴했죠. 그러면서 덴벨레가 내가 질책만 했지 다른 모든 것은 덴벨레가 다 이룬 거다, 그러면서 런던에서 아스날전에서 덴벨레를 투입시키지 않았던 게 굉장히 잘한 결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상대로 이렇게 슈퍼컴퓨터 옵타라는 데에서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옵타라는 곳은 스포츠 분석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방송사나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이런 데에 다양한 고객으로 두고 예측을 하는 그 분석 회사인데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PSG 파리 16강 진출 확률이 99.1%. 진짜 그러니까 거의 16강 간다, 그런 얘기죠. 10,000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99.1%, 0.9% 빼고는 완벽하게 파리가 16강 진출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8강 진출할 확률도 45%나 나왔는데요. 16강에서 상대하는 게 바르셀로나 아니면 리버풀인데 8강 진출한다는 확률이 45%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죠. 그만큼 현재 상승세인 파리를 대변하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훈련에 불참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불참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부상 상태인 건지 아니면 뭐 가족 구성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루카스 에르난데스는 오늘 경기 나오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멜이 여전히 부상인데요. 왼쪽 발목 염자 당해서 지금 재활 중이죠. 근데 여전히 출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챔피언스리그 경기 인터뷰에는 이렇게 엘리케 감독과 더불어서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PSG 좋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종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즐거움을 얻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소유하는, 점유해서 이렇게 상대에게 볼을 주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한다는 거죠, 파리가. 그러면서 코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그 공을 소유하는 볼 점유 축구를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을 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을 갖고 있고 우리가 뺏기 위해서 압박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그 파비안 루이스 선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스페인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볼 점유는 스페인 축구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고 우리 팀과 저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점유 축구를 좋아한다는 파비안이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비안은 PSG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폭넓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그런 팀인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최고의 미드필더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긴 경력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즌이 끝날 때 최고 중에 하나, 최고의 미드필더진을 가진 팀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고 굉장히 유망하고 실력도 출중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만들어낸 트로피가 부족하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나 이런 거를 업적을 이미 만들어낸 팀은 아니다. 아직 성장하는 팀이다. 그러면서 시즌이 끝날 때 중 최고의 미드필더진을 가진 팀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입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싶다. 그러고 최고의 미드필더진이라는 얘기를 그때 듣고 싶다. 그런 내용이죠. 네, 이렇게 파비안 선수의 인터뷰를 살짝 봤고요. 이제부터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엘리케는 1차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매우 분명히 오늘 밤 경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전에서 이런 결과 3대0으로 압승하는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2골 먼저 내주고도 역전했습니다. 그런 경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브레스트가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지만 계속 2골 내주고도 역전한 경우를 많이 보여준 팀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브레스트였다. 그러면서 오늘 밤도 방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잘 구성된 팀이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차전 결과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목표는 오늘 밤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1차전 이겼다고 3대0이라고 이렇게 방심하고 나서면 완벽하게 이렇게 말리면서 역전패당할 수도 있다.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함정 경기입니다. 함정 경기라는 것은 영어권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강팀이 약팀을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얕보고 상대하다가 동기부여된 약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서 강팀을 잡아버리는, 약팀이 강팀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두고 함정 경기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함정 경기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1차전 3대0 결과에도 불구하고 함정 경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기는 의무로 생각해야지 쉽게 나서면 안 된다. 그런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또 한 번 얘기하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어나가서요. 편안함은 불가능하다. 나는 어떤 축구 경기에서도 느긋하게 가지 않는다. 그건 내 DNA에 없다. 결국 두 팀 중에 탈락하는 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면은 분명히 경기력은 떨어지고 패하는 상황도 나온다. 내 인생에서, 내 사전에서 방심하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보는 그런 경기는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흐비차 크바르츠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에게 이미 만족한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왜냐하면 흐비차가 나폴리에서 파리로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경기를 안 했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 팀으로 옮기고 새 나라에 옮기고 굉장히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의 행동과 훈련 방식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는 장기 계약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주면서 완벽하게 팀에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인터뷰고요. 다음 내용은 에메리,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에메리 또 한 번 언급했는데요. 선수들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회복 중이지만 아직 그룹으로 돌아오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감수하면서 또 중요한 경기라고 이렇게 내세웠다가는 더 큰 장기 부상 당하니까 천천히 회복하길 바란다. 돌아오기에는 좀 아직 멀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미드필더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팀원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우리가 반복적인 방식으로 플레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파비안 루이스나 오늘 인터뷰를 파비안 루이스가 했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를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사실 전체 미드필더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 미드필더진들이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멀티플레이를 잘 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에 만족하는데 특히 미드필더에 매우 만족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더 개선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강인, 파비안, 여타 미드필더들을 굉장히 만족한다는 인터뷰를 한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내용으로는 3월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월이면은 이제 시즌이 정말 막바지로 치닫는 그런 3월인데 그런 3월에 부상자 없이
최대한 많은 선수단을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선수들의 부담, 육체적인 부담을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서 매우 심층적인 분석을 합니다. 다양한 요소로 분석을 하고 나는 선수 교체를 좋아합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서 계속 선수 교체 60분에 교체하는 그런 모습 항상 보여주죠. 그걸 좋아하고 3월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한 선수에게 달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수, 내가 쓸 수 있는 선수들 다 갖고 있어야지 한 선수에게 목매달게 되고 여러 선수가 부상당하면 최악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라인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받지만 시즌 마지막 결정적인 경기에서 최고의 팀을 갖고 싶다. 최고의 선수 없이 그런 결정적인 경기들에 출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 것인가? 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작에 선수 관리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팬들의 반응도 엘리케가 또다시 옳은 얘기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현재 부상당한 선수는 워렌 에메리 얘기하는 거죠. 에메리 뿐이다. 감독 네가 잘하고 있다. 비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팬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브레스트의 이 팀으로서의 힘을 강조했는데요. 브레스트의 강점은 팀으로 뛰고 그리고 아조르크 굉장히 피지컬이 좋아서 9번 중앙 공격수로 뛰는 선수들인데요. 볼 잡을 때 위협적이죠. 이런 선수들 준비해야 되고 또 브레스트와의 경기는 매우 어렵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한번 강조했고요. 이렇게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는 마쳤고 예상 라인업을 프랑스 언론들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를 데려온 거 보면은 파비안 루이스가 아무래도 주전으로 뛸 확률이 약간 더 높아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미드필더에 이렇게 비티냐, 네베스가 아무래도 좀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24세 생일을 맞이한 이강인 선수 선발이냐 교체냐 그런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경기를 시작해봐야지 알겠지만 선발이면 더 좋고 교체라면은 교체라도 좋습니다. 교체라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폭발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오늘 이강인 선수 생일이니까 아주 기분 좋은 득점포나 어시스트 이렇게 기록하면 정말 최고의 또 생일이 돼서 경기 후에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파리 홈이고요. 1차전도 이 3대 0이었고 지금 슈퍼컴퓨터도 99% 파리의 16강 진출 예상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오더라도 큰 부담 없이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오늘 가능해 보이는 오늘 이강인 선수의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서 공격 포인트 꼭 기록하는 그런 멋진 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밤 경기 마치고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마치고 이강인 선수의 멋진 공격 포인트 기록 소식과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Hasta luego.